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Q&A를 좀 짧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 그리고 환율 차트, 우리나라 원달러 차트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코스피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리플 차트까지 코스피 차트와 이제 리플 차트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순서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제가 최근 올린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그 Q&A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띵 체크님이 써주셨고 저랑 매우 가까운 지인이 금융 관련된 큰 기업의 특수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그룹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이며 이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했는데 보수적이던 그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바뀐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100만큼 채용했다면 수개월 전부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50,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자를 50 뽑는다고 합니다. 괜찮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자가 많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는 게 이제 쉬울 수 있다는 뜻이겠죠. 또. 그리고 이것은 해당 국내 기업 단독적인 방향이 아니라 그 국내 기업이 속해 있는 세계적 그룹에서 추구하는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 보수적이고 기득권이던 금융연합 그룹에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 수년 전부터 검토하고 계획했을 것이며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을 내다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미래에는 틀림없이 세상이 바뀔 모양입니다.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나 자녀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유망하던 직업이 생각보다 빨리 입지가 적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어떤 기술이라든가 뭐 개발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잠시만. 예. 그리고 보니까 마르코 리오님도 이제 ROTC 출신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아마 와사비님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예, 맞을 것 같은데 ROTC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김정옥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어제 제가 그 마법천사님이 올려주셨던 그 로저버 트위터에 있는 그 이미지를 그 이미지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제 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안에 내용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내용을 읽진 않았었는데 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잠시만요. 6월 4일 비트코인 캐시 시그널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죄송합니다. KYC 인증 필요 없이 BK를 언제든 전세계 화폐로 즉시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설명에 의하면 전세계 어디서든 BK로 결제하거나 환전하면 은행이나 거래처에선 자국 화폐로 받거나 BK로 받거나 다 가능합니다. 좀 더 읽어보니 사이트에서 현금 BK, 자유로운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용 김파님이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에서 내일부터 TV에 암호화폐 광고한다 그러는데 이런 광고하면서 갑자기 급락시키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큰 관점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1, 2주 안에 50주와 20주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면 그때 그 골든 크로스 나는 그 시점 근처로 저는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보일 것이다. 비트코인은요. 그렇게 이제 조정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 큰 조정 없이 저는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금영님도 ROTC 55기시라고 예 반갑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한 분만 더 볼게요. 제가 오늘 써주신 분 중에 오늘 지금 이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뭐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리플도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딱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 이광성 님이 써주셨어요. 이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단타쟁이 쫓아내는 중대한 날이네요. 크 써주셨는데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매일 상승한다, 매일 조금씩 빠지지 않고 매일 조금씩 상승한다라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홀딩을 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매일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 한 번에 이제 크게 상승했다가 또 크게 또 하락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분명히 단타하는 사람 처음에 안 털어요. 털까 말까 이제 고민하기도 하고요. 또 터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털고 딱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매수를 하겠죠. 그럼 다음번에 올라왔을 때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또 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한번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홀딩 하려고 했던 물량까지 또 털기 시작하게 되고요. 한번 매도가 나가게 되면 그 매도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리플을 내가 600원에 팔았다 라고 하면 600원에 한번 손이 나가면 700원, 800원, 900원 할 때마다 계속 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타를 해서 홀딩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타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쫓아내는 중대의 날이다. 이광석님이 딱 한 줄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봤고요. 예, 이렇게 한번 보고 다음 오늘 이제 차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먼저 제가 오늘 차트를 이제 코스피 차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가 이제 오늘 빠졌습니다. 빠져서 이제 2067포인트인데 코스피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차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앞으로 저는 암호화폐 시장도 어떻게 이제 방향이 진행될 것이고, 지금 제가 코스피 차트 보는 그 관점과 암호화폐 시장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코스피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1980년도부터 이렇게 큰 상승 채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IMF 때 이렇게 채널 하단부를 찍었고요. 그리고 이 IMF 채널 하단부 찍었던 라인과 점과 그 다음에 2008년도 서프라임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추세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2015년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반등을 하고요.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제 위치가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수 있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을 시켜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 영상을 최근에 이제 구독하신 분들 말고 예전부터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 지금 위치가 어떤 데와 이제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 위치는 2008년도 이 위치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고, 2008년도 이때도 똑같았다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2008년도에 2000포인트, 2080포인트에서 보시면 이제 15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190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때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깨고 내려온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했고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이 지금 패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보시면 이렇게 오파 하락을 했어요. 오파 하락하고 쌍바닥을 찍어주고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해서 보시면 지금 50주 이평선 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재차 하락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파 하락을 하고요. 쌍바닥 찍고 반등을 했고 살짝 50주 이평선 터치를 해서 약간 올려놓은 다음에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요. 지금 이 위치는 2008년도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 7월달 위치요. 그러면요, 지금 이 고점부터 2008년도 7월달까지, 이 7월달까지 보시면 봉이 34봉입니다. 34봉이고요. 34봉이고 그 이후에 이 2008년도 바닥을 찍었던 1000포인트를 깨고 910포인트까지 바닥을 찍었던 라인까지 총 17주가 걸렸어요. 17주.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고점에서 현재 위치까지, 이 위치까지 고점에서 체크를 한번 할게요. 지금 이 위치요. 지금 이 위치,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이제 동일한 위치로 보는 겁니다. 이 위치를 두 위치가 저는 이제 동일한 위치로 보고요. 이때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빠졌던 기간과 지금 이 자리부터 이 지금 추세선 하단까지 빠졌던 2008년도 바닥까지 이 기간을 해보면
2분의 1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고점에서요. 고점에서 지금 현재까지 67봉이고요. 67봉이고 그러면 앞으로 한 33봉 정도, 33봉에서 33주, 33주나 34주에 저는 이 채널 하단까지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와 이제 같은 비율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33주를 계산을 해보면 33주가요. 예, 2020년 2월 3일이 됩니다. 2020년 2월 3일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 지금 쌍바닥 찍었던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서 2020년 2월 3일까지 채널 하단인 107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이 쌍바닥을 찍었던 199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보시면 이 50주와 20주 이평선 보시면요, 20주가 50주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돌려 세워서 뚝 빠집니다. 이때 보시면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980포인트를 깨면 그때는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급락하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고, 혹시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건 198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을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그 기간을 따져봤을 때 제가 금리 인하를 올해 연말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2020년 한 9월 정도에 이 채널 바닥을 찍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도 더 빠른 타이밍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니까 이 속도가 결국에 세력이 뭔가 급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안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 1-1안으로 진행이 되면 제가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채널 상단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2월이라고 하면 내년 2월이 지금부터요, 지금 이제 5월이니까요 9개월입니다. 9개월. 그래서 6개월과 12개월이 딱 중간이니까 그 정도쯤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채널 상단부를 터치하고 주식시장은 오히려 채널 바닥을 딱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 이거와 맞물려서 원달러 차트를 이제 보면 원달러 차트도 지금 움직임이 이제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제 좀 더 올라와서 지금 1190원을 넘어섰습니다. 1190원을 넘어섰고, 지금 일단은 단기 저항은 1210원이에요. 1210원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역회된 숄더 패턴에서 1210원까지 제가 이제 1150원 돌파할 때 1210원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1210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저항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항 역할을 이제 긴 시간 동안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다음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요, 지금 2016년도 환율 고점이 123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230원 넘어간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원달러 코스피 차트가 2020년 이제 2월에 채널 하단부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와 맞물려서 이와 같은 환율의 급등 패턴 아니면 2008년도에도 환율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뚫리기 시작하면 그냥 급등해 버립니다. 급등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급등하는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여기 이제 이 1230원까지 돌파가 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환율에서 이와 같은 98년도 IMF나 2008년도 서브프라임과 같은 그런 환율 모습이 저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채널의 이 중심 라인 1680원, 그리고 그 다음 채널 상단부는 한 2600원 정도 돼요. 2700원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점심 때 이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수입을 해서 이제 물건을 이제 국내에 유통을 하는 친구인데, 이 수입하는 물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수입을 해서 어떤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제조를 한다거나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미리 저는 해지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환율에 대해서 이미 다 전략이 있고 어느 정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좀 기업들, 작은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환율도 이제 2월에 맞춰져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거기에 이제 그 뭐죠, XRP 차트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때 이 양봉이 2017년 초에 이 양봉과 같은 이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 초에 이 양봉이 나온 이후에 보시면 2017년도 말까지요. 주봉으로 42개, 42봉에서 이렇게 채널 상단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채널 바닥에서요.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돼서 42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날짜가 3월 2일입니다. 이 날짜가 3월 2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3월 2일이 됐을 때 이와 같은 패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3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빠지고 올라가고요. 빠져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급등하는, 예,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그때 했었는데, 이렇게 저는 충분히 이제 그 주식 차트와 아까 이제 코스피 차트와 원달러 차트와 맞물려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에 이 XRP 대 달러 차트, 이 리플 대 달러 차트는 결국에 이 분모에 있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XRP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원화가 급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 XRP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주식 코스피 차트가 그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환율도 같이 맞물려서 이제 움직일 것이라, 물론 이제 그 원인 제공이 이제 저는 환율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코스피 차트가 그렇게 빠지는 거는 환율이 일단 돌파가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인은 환율이고요. 환율이 먼저 그렇게 움직였고 그 움직인 환율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채널 하단부까지 급격히 이제 빠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그 빠진 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기간을 따져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이 리플이 이렇게 2017년도 올라왔던 이 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공교롭게 2020년 3월에 2월과 3월에 이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가끔 주식시장 차트를 설명드리면, 야, 암호화폐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보시면 이거 4시간 봉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살짝 아래 꼬리가 지금 이탈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에서 보시면요, 지금 일단 4시간 봉에서 15이평선은 깼습니다. 15이평선은 깼고,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 7400, 이때 여기 고점이 7600이고요. 그리고 이 7400이 이때 2018년도 9월 3일 고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라인 7400과 7600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이제 걱정할 부분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는 거는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과 이격이 너무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4월 2일 급등 나오고 이격이 벌어지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이제 급락 나오면서 시간을 보내죠. 여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고, 제가 이때 이 급락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 4850, 이 4850이 깨지지 않으면
이 4,850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상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7,400을 7,400달러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방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일단은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주봉에서 20주와 이걸 20주로 바꿔볼게요. 예, 지금 이제 20주와 50주 이평선, 20주와 50주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 나기 전에 한번 조정은 줄 수 있다. 그 조정을 줄 수 있는데 그 조정은 뭐 120주 또는 이제 50주 이평선 아니면 올라오고 있는 이 20주 이평선까지 조정을 줄 것이고 그 제가 이제 예상하는 가격은 한 5,800달러 정도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 골든 크로스 나기 전까지 7,400달러를 이제 지켜주면 되는 것이고요. 7,400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10,000달러까지 10,0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빠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10,000달러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10,000달러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조정 폭이 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5,800달러까지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10,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땐 조정을 7,400까지 지금 조정 줄 수 있는 그 라인까지 조정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조정폭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알트코인은 큰 조정 없이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시총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 시총 차트는 지금 이제 윗꼬리가 살짝 달린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크게 이제 염려할 부분은 없습니다. 보시면 아직도 이제 공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보시면 이때도 공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흔드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좀 더 내려와서 뭐 흔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약간 음봉이 나오고 아래까지 내려오는, 만약에 다시 시총으로 2천억 달러까지 뭐 1980억 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라인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의견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